동아시아 속 발양과 화장 문화 비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중국과 일본의 발양과 화장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발양, 머리 치장, 그리고 화장이 우리와 어떻게 각고 다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중심으로 또 이번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있는 구영이 그린 한궁춘효라고 하는 작품 속의 부분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여인들의 얼굴 화장을 보면은요, 지금 이마 부분이 좀 하얗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 턱 이런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얼굴을 좀 환하게 하얗게 보이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의 화장 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그 머리도 보면은 화장이 그렇게 그 하얀 피부를 드러내고 또는 이런 이마, 코, 턱에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그러면서도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화장과 머리 치장이 아주 그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머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중국도 초기에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늘어뜨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그냥 자연스럽게 길어지죠. 그리고 그걸 늘어뜨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거를 좀 묶어볼까? 이거를 좀 따볼까? 아니면 이걸 틀어 올려볼까? 아니면 묶을 때 뭐 끈을 사용해서 묶어볼까? 라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가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당나라에서는 그냥 높고 큰 머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로 가면은 쌍계로 빗고 귀 뒤로 머리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하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에는 이 머리 부분 위에다가 빗을 꽂아서 장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되면은 또 한족 여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모자 같은 기두, 기계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민족이 좀 그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은 어느 민족의 복식이 좀 전 지역을 관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머리카락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화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을 지금 그림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신 그렇다고 화장을 안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독특한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자세히 이 여인 보세요. 눈썹도 위로 이렇게 초생딸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는 눈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얼굴, 목, 목 아랫부분 여기까지 굉장히 하얗게 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을 발랐는데 입술은 빨갛다 못해 검정 색깔까지 보이는, 또는 그 안에 있는 이를 검게 칠하는 형태로 이렇게 흰색, 빨간색, 검정색으로 특화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마쿠라 시대 때는 그냥 머리카락을 그냥 길게 늘어뜨리는 이런 형태로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에도 시대가 되면서는 좀 연령이라든가 신분, 계급, 지역, 결혼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면서 머리도 달라지고, 또 에도 시대 때는 특히 어떤 기모노를 입느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머리 형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조선왕실의 발양은 이것을 넣어 머리를 높이 올렸는데, 이것을 이용한 발양이 오래된 전통은 아니지만 조선왕실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채발입니다. 그럼 동아시아의 발양과 화장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미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중국의 미인, 조선의 미인, 일본의 미인. 같은 듯 다른 느낌. 물론 각자 나라의 복식을 입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노력들은 아주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돋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선의 머리는 그냥 검은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빛도 꽂고 잠도 꽂고 꽃도 꽂고 하면서 화려하게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여성은 오히려 그냥 틀어 올리고 그 위에 진주 장식을 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냐, 어느 여인이냐, 어느 나라의 여인이냐에 따라서 미의식은 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지만 시공간을 달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미의식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머리, 화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같고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속 발양과 화장 문화를 비교해 보면은요, 모두 다 머리카락을 채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용한 머리 장식, 이것이 특히 조선에서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에도 시대 때는 그런 머리카락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머리 빗는 빗 있죠? 빗을 장신구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꽂는 방향이라든가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는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머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청시대 때에는요, 그 머리카락보다는 오히려 머리에 쓰는 관모를 통해서 머리 치장을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은 그 삼국시대 때에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양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명청시대로 오면은 머리카락보다는 오히려 관모를 통해서 머리를 장식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용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치장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얼굴,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것인데 중국은 여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래서 수식 또는 의태, 옷을 입고 나는 몸가짐, 이런 것까지 아름답게 하거나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거보다는 더 좀 축소된 입장에서 얼굴이나 몸매,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얼굴 미용, 더 나아가서 몸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용과 치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머리 모양을 보시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국의 진나라라든가 이런 한나라 이런 쪽의 머리 모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긴 머리카락을 묶는 거, 아니면은 걷어 올리는 거, 이런 형태, 아니면은 틀어 올리는, 그래서 고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늘어뜨리는 이런 형태의 다마개, 영사개, 비천개, 반환개,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가 되면은 그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죠. 그래서 빗을 꽂는다든가 꽃을 꽂는다든가 아니면은 진주로 장식을 한다든가 이런 장식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대가 되면 저렇게 양파두라고 해서 기두를 갖다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기본적인 긴 머리를 선호했던 것에서 머리를 틀어 올려서 높이 쌓아놓는 모습을 추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명청으로 가면서 머리보다는 오히려 관모에 치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세요. 그런 치장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주로 빗입니다. 당나라에서도 이 삽소라고 하는 것이 빗을 꽂아서 장식하는 이러한 머리 발양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빗뿐만 아니라 채, 비녀, 잠, 개라고 해가지고 이런 머리를 틀어 올리면 이걸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꼬지류들이 발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은 특히 이렇게 꽃장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꽃장식한다, 머리에다 꽃장식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물론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꽂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꽃을 꽂는 것은 선호하는 풍속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꽂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 꽃을 꽂는 장신구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한다?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화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하죠. 얼굴에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연지도 찍고 곤지도 찍고 그 다음에 양미간 사이에 화전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옆에 점도 찍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만 봐도 입술을 조그맣게 그리든가 아니면 자기 입술보다 더 크게 그리든가 아니면 변형돼서 그리든가 해가지고 화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 이마에 하얗게 액황을 발랐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액황을 바른 모습이 보여요. 더 좀 여기가 금빛이 나게 해서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화전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썹도 어떤 경우에는 눈썹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리는가 하면은 어떨 때에는 눈썹을 일직선으로 그리는 일자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훈비라고 하는 눈썹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할 수 있는 여기 얼굴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썹, 이 볼, 그 다음에 입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썹 화장이 상당히 발달을 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눈썹을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송나라의 영조라고 하는 기생은 100가지가 넘는 눈썹을 개발했다고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명대로 오면은 오히려 좀 그렇게 화려하게 화전을 그리고 면엽을 찍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머리, 이마, 그 다음에 코, 턱만 하이라이트를 주는 이러한 화장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시대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화장법도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청대에는 그렇게 하얀 피부를 선호하긴 하지만은 활발한 하얀색이 아니라 나약하고 병폐적인 그런 미인상을 추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얼굴을 좀 더 창백하게 만드는 화장법이 발달한 것이 청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상당히 시대에 따라서 화장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당나라 이럴 때는 얼굴을 아주 붉게 칠하는 이런 도화장이 발달하는가 하면은 명나라 때에는 좀 이마, 턱, 코를 하이라이트를 주는 단운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청대 때에는 얼굴을 창박하게 보이는 비화장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발양 보시죠. 일본도 처음에는 그냥 길게 늘어뜨리는 수발이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고운 시대에서 나라 시대까지 되면은 머리에 상투를 튼다거나 묶는다거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리고 헤이안 시대 때에는 양옆 머리를 위로 올리는 이런 상투머리가 발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에도 시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늘어뜨리는 머리에서 탈피해서 머리를 걷어 올리고 그 걷어 올릴 때 어디를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에도시대 때 여인들의 머리입니다. 마개라고 해서 여기 상투처럼 위에다 올리는 머리, 그 다음에 타보라고 해서 이 뒤를 강조하는 머리, 빈이라고 해서 이 옆을 강조하는 머리,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을 하는데 에도시대 때는 특히 이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분, 연령, 계급, 지역 등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지요. 자, 그리고 일본의 발양도 여러 가지 치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빗을 꽂는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빗의 소재도 아주 다양합니다. 귀갑이라든가 상아, 유리 이런 것들이 있고 빗을 어떻게 꽂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일본 여인들이 머리를 꾸미는 아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머리에다가 잠을 꽂느냐, 귀이개를 꽂느냐, 또 아니면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비라비라 잠 같이 꽂고 나면은 흔들려서 역동감을 주는 이런 비녀를 꽂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중국의 비녀, 잠하고 일본의 비녀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각각의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삽두화도 꽂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화장 문화를 보면은 여기는 일본은 이래요. 얼굴을 하얗게 그리고 눈은 그다지 크지 않고 옆으로 길고 가늘게 쪼개지게 그리죠. 그리고 입술은 빨갛게
그런데 빨간 입술을 더 빨갛게 칠하기 위해서 검정 색깔이 좀 묻어나기도 하고요. 특히 일본 여성들은 이를 검게 칠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흑칠하고 해서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에다가 흑칠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의 정조의 표현이에요. 나는 순결을 잘 지키고 있는 여자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제 흑치는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할 때 그 나라의 화장법, 미용법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입술 보세요. 빨갛게 홍화를 가지고 입술을 바르는 모습, 그리고 먹을 통해서 입술을 더 빨갛게 심지어 검게 보이게 만드는 입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화장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얀 피부만 강조하던 때에서 입술, 그다음에 눈썹을 강조하는 시대, 그리고 뭐 눈썹을 그 묵을 통해서도 눈썹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화장은 특히 세 가지 색깔, 흰색, 빨간색,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는 화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발양과 화장 문화는 어떨까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보셨죠? 이렇게 틀어 올리는 고개에다가 아니면은 조금 짧은 머리는 묶은 중발머리, 아니면 여기에 애교머리를 내놓는 풍기명 머리, 얹은 머리, 이런 다양한 머리가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머리 형태,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무슨 보석들 이런 것들을 꽂아 넣는 머리 형태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조선시대가 되면 이렇게 머리를 따서 크게 틀어 올리는 머리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빗이 있고 뭐 또 비녀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빗은 머리를 빗는 용도이지 장식을 하는 용도로는 크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빗, 참빗, 음양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인들이 얼마나 머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물론 비녀 있습니다. 이렇게 잠도 있고, 그 다음에 떨잠이라고 해서 머리를 장식하면서 여기에 뭐 용수철을 붙여서 이렇게 떨리게 하는 이런 장신구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런 떨잠이라든가 이런 봉잠 이런 것들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잠이고요. 일반적인 여인들은 저렇게 무슨 뭐 옥잠이라든가 아니면 금잠 이런 정도의 비녀를 꽂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도 보세요. 크게 많은 화장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 연지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곤지를 찍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의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일상적일 때에는 그냥 깨끗한 피부, 그리고 눈썹도 그냥 자연스러운 눈썹, 이런 정도의 화장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국은 명청시대 때 관모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발을 통해서 이런 머리가 발달을 하긴 했지만, 요거는 왕실의 여성이 의례를 치를 때 이런 잠을 꽂았다든가 아니면 제발을 가지고만 장식을 한 이런 머리카락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유녀들은 빗을 꽂는 이런 치장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은 보세요. 우리나라 여성은 머리를 강조한 반면에 얼굴은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그렇게 크게 치장을 하지 않았지만은 얼굴에 이마, 코, 턱을 강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일본은 눈썹, 그 다음에 입술을 강조하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의 화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게 여인들의 로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무엇을 더 드러나 보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에 자신들의 미의식이 투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장이 또는 머리카락은 당시의 사람들의 미의식을 반영한 발현체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중국, 한국, 일본이 어떻게 각고 다른지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